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평균과 모분산, 그 다음 표본평균과 표본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과 모분산은 전체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자가 어미 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원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남자의 평균 키와 분산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다 재고 있겠어요? 남자가 2,500만쯤 되겠죠? 5천만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몇몇의 데이터만 갖고 전체 데이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전체 데이터의 정보를. 즉 몇몇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만 갖고 전체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뭐 이런 게 통계를 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은 어떤 거냐면요. 실제로 몇몇을 뽑아낸 것들의 평균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우리 키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170, 171, 168, 180, 175, 164 이렇게 키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아마 어 이제 모 데이터겠죠. 모 데이터, 원래 데이터, 전체 데이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예를 들어 3명씩 뽑아볼게요. 이렇게 3명을 딱 뽑습니다. 이거를 표본, 그러니까 뽑는 행위를 샘플링이라고 하고 이거 뽑힌 걸 표본이라고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얘 뽑겠죠? 이것도 표본. 이것도 얘 이렇게 뽑히면은 이것도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들 뽑힌 표본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표본 평균 1이 생기겠죠? 1. 뭐 예를 들어 요거 3개 뽑은 걸 표본 평균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만약에 얘 뽑은 거를 표본 평균 2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랜덤으로 또 뽑은 걸 표본 평균 3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끝도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럼 표본 평균이 거의 무한대로 나오겠죠? 무한대로 뽑게 되면. 그러면은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표본들 평균이 모평균과 같은 게 아니에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습니다. 또 이 표본 평균들의 값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분산이 모 분산에서 아까 뽑은 이 표본 개수를 n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3이겠죠? n으로 나눈 나머지를 표본 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복잡한 건데 하나만 할게요. n-1을 빼야 됩니다. 좀 특이하긴 한데요. 이 두 가지 한번 좀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데요.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 가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평균 키를 알고 싶을 때요. 내 주변에 한 3명 정도 평균 냅니다. 그 다음에 또 3명 뽑습니다. 또 3명 뽑습니다. 또 3명 뽑습니다. 이렇게 계속 뽑다 보면은 걔네들 다 평균 내면 결국엔 전체 데이터를 다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평균과 같아지는 거고요.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변에서만 딱 뽑은 거는 아무래도 원래 분산보다는 이렇게 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원래 분산은 크게 돼 있는데 내가 거기서 뽑는 그 개수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작아지게 된다는 거. 근데 왜 n-1이냐? 이 표본 그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표본 평균들의 한 자유도는 모평균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있으나 마나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분산 구할 때 우리 x에서 평균을 빼잖아요. 하나가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애당초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수는 안 세주기 때문에 n-1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모분산에서 n-1로 나눠준 거. 여기서 n이 이제 표본 그 뽑는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코딩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numPy 불러주시고요. 이게 실제로 이 세상 모든 남자의 키라고 해볼게요. 실제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평균 173으로 대충 맞춰봤습니다. 173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모평균과 모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1000번 정도 돌려보는 겁니다. 실제로 10명을 뽑고 표본을 뽑고 랜덤하게 뽑아야겠죠. 그 다음에 평균을 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이거가 이제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뽑는 횟수, 시행 횟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개수 보시면 173 랜덤을 뽑아도 어렴풋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게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값이 바뀌긴 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비슷한 걸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000에서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볼게요. 그 다음 이번에 표본 평균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것도 한번 1000번만 하죠. 그래서 실제로 뽑는데 10개를 뽑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표본 평균 똑같이 마찬가지로 표본들의 평균을 구하게 되고 값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DDOF1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말한 n-1로 빼주는 겁니다. 0이면 n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1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서 빼주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4.414 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구한 요 분산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 나누기 10 해보시면요. 4.2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10에서 이제 요게 알아서 빼준 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에서는 DDOF1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나중에 커지면은 안 넣어도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n-1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한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모평균과 모분산이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건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입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들의 평균 이걸 사실은 무한대로 돌려야 되는데 무한대로 돌렸을 때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무한대로 돌리지는 않고요. 한 20번, 30번, 100번 이렇게 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다음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 분산에서 나누기 n-1 이걸로 이렇게 나눠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n은 표본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나눠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모평균과 모분산을 추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